안녕하세요. 포항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박사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즉 SDN 개요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발표하게 될 네 가지 모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모듈에서는 SDN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SDN이 하나의 구현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플로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오픈플로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에 대하여 소개를 할 것인데요. 주로 이제 플로우 테이블, 그룹 테이블, 그리고 미터 테이블 순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오픈플로우에 정의된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제어할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고, 이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많은 양의 서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서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노스 사우스 트래픽은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가거나 데이터 센터 내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은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서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노스 투 사우스 트래픽이 이제 95% 이상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80%까지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다량의 서버와 스위치들로 구성된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각 스위치들은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트래픽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3 혹은 4개의 구조로 이제 구성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상에서 50%를 넘는 대부분 네트워크 리소스는 스위치를 연결하는 데만 이제 사용되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다른 이유로는 벤더의 종속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벤더에서 판매 중인 장비는 오픈 인터페이스 및 이제 표준 API가 이제 부재한 이유로 통신사에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수정을 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해도 해당 프로토콜이 표준화되고 실제 사용화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벤더의 종속성은 통신사로 하여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통신사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 통신 프로토콜이 다른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IP 프로토콜에 대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P 프로토콜에 대한 개선은 ITFE Request for Comment RFC 형태로 제한이 되고, 억셉된 제한만이 표준 프로토콜로 간주가 되어 각 벤더에서 자사 장비에 이제 개발해 넣습니다. 현존하는 이런 RFC들은 상당히 많으며 2012년 기준 총 5천 개가 넘는 IP 기반 RFC들이 ITF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RFC 프로토콜들을 장비에 구현하다 보니 장비가 많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며 장비의 단가 또한 이제 나날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P 프로토콜은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 프로토콜을 설계할 당시 전선 목적으로만 설계한 관계로 다양한 부가 기능에 대한 설계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는 IP를 설계할 당시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와 같은 추가적인 미들박스가 필요했습니다. 이외에도 IP 설계 당시 보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Intrusion Protection System (IPS), 그리고 이제 Virtual LAN, 그리고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기 위한 Virtual Private Network (VPN) 등과 같은 미들웨어들이 설계 및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인증, 그리고 이제 Quality of Service (QoS), 그리고 이제 Access Control List (ACL), 그리고 Deep Packet Inspection (DPI),
등과 같은 미들박스들도 이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LTE도 IP 프로토콜 위에 서빙 게이트웨이와 이제 P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양한 미들박스들을 이제 위치하는 걸 통하여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제 현재 인터넷망의 문제는 이제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네트워크 운영자는 여러 장비 설정을 이제 건드려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운영자의 실수로 잘못된 설정을 장비에 내리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에 이제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앞서 설명한 IP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 미팅에서 구글은 자사 네트워크를 오픈플로우 기반으로 교체함으로써 앞서소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글 네트워크는 이제 B4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로 2년간 개발이 되었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CAPEX와 이제 OPEX를 현저히 줄였다고 합니다. 구글이 도입한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하나의 프로토콜로 캠퍼스 네트워크 관리 목적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NEC, 니시라, HPE, IBM, 브로케이드 등 장비사에서 사용하여 오픈플로우 스위치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 ONF, 시스코 등 기관에서 오픈소스 형태로 된 오픈플로우 컨트롤러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분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프로토콜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프로토콜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 프로토콜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분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한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기 이제 어렵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산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에 위치한 각 네트워크 장비마다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포워딩 기능 및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운영 체제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하여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 및 배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SDN은 스위치에서 포워딩 역할을 하는 데이터 평면 기능과 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평면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존에 구현된 대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기능들로 패킷을 디코딩하고 패킷 주소를 이제 룩업하며 패킷 필드에 따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패킷 수정 및 이제 트래픽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이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각이 이런 기능들은 가입층 이제 서브 기능들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평면과 달리 제어 평면은 L3 계층, 즉 레이어 3죠. 레이어 3의 IP 패킷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으며 TCP, UDP, IGMP, 이제 RIP 등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레이어 2 계층의 데이터그램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이제 존재하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 표준인 IEEE, 레이어드타 11, 그리고 이제 STP, 그리고 LACP 등 프로토콜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프로토콜과 이제 상관없이 라우팅을 위한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MPLS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이제 SNMP, 넷컴프 등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네트워크 설정 프로토콜로 존재를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 평면 기능과 제어 평면 기능이 하나의 장비에 모두 구현되어 장비 구현 복잡도가 늘어나고 새로운 제어 프로토콜을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경우 장비사의 지원이 필요하여 손쉬운 장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제어 혹은 이제 데이터 평면 프로토콜을 하나의 장비에 구현하고 있어 장비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SDN은 이런 두 가지 평면 기능을 깔끔하게 분리함으로써 장비 복잡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제어 프로토콜을 쉽게 구현 및 이제 데이터 평면과 연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빠른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장비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래 SDN 컨셉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SDN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의 분리입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비록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상태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추상화되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 하드웨어상의 이제 제어 평면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어 평면에서 수행하였던 기능을 특수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디커플링 하여 상용 컴퓨터에서 이제 제어 평면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캐펙스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데이터 평면에 대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중앙 엔티티에서 데이터 평면 상태를 유지, 제어 및 프로그래밍 이제 가능하게 되겠고요. 단일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제어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기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좀 유사할 수 있지만 훨씬 파워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DN에서 가장 핵심은 제어 평면과 제어 평면에서 데이터 평면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DN 프로토콜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어 평면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데이터 평면에 대한 추상화를 통하여 네트워크 운영체제 위에 위치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특정 목적에 맞게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체제에 이제 그 위하여 추상화된 네트워크 맵 상에서 라우팅, 트래픽 인지니어링 및 다양한 이제 유용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데이터 평면 사이에 위치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어 평면 관점에서는 사우스바운드 API, 간단하게 SBI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한 인터페이스를 제어 평면 관점에서는 Northbound API, 간단히 NBI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